everyone. This is Jamie again. 네, 벌써 지금 네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었네요. 네, 이렇게 빠르게 영상들을 이렇게 슉슉슉 찍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벌써 이렇게 네 번째가 돼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네, 좀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왜 찍는지는 1화에 나오나요? 일단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영어 발음, pronunciation, 억양, accent, intonation 이런 것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아시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외국어들 중에 그 외국어 발음할 때 나는 소리가 되게 좋은 그런 언어들이 있으시죠? 저는 그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발음을 들을 때 원어민이 발음하는 발음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유사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발음이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일단 영어로 발음을 해보면 일단 쉬운 거는 fashion house 혹은 luxury brand. 그래서 이런 그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 프랑스, 뭐 이탈리아 여러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발음은 좀 잘하고 싶어서 네, 제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갖고 왔어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미국 그 브랜드들도 있지만 프랑스나 아까 말했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뭐 굉장히 그 유럽 쪽의 그 나라들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명품 브랜드들의 이름이 대부분 디자이너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의 이름, 성이니까 영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영어가 아닌 그러한 외국어를 미국 사람 혹은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되게 특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뭐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난히 좀 틀린 경우에 대해서 좀 오늘 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브랜드들이.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줄이고 사실은 영상 길이를 5분만으로 하려면 더 줄여야 되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때 기본적으로 프랑스 브랜드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어를 배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프랑스 브랜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다음에 원어로 그 브랜드 원래 언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럼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fashion brands or luxury brands, fashion house, fashion houses 다 같은 말인데 명품 브랜드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불어로 우리나라 말로 오뚜꾸띠르라는 발음 있죠. 단어가 있죠. 그게 이제 불어예요. 그것도 하이 패션이라고도 하는데 불어로 옷, 그다음에 꾸띠 하면 옷가 이제 하이, 꾸띠 하면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뭐 dressmaking 아니면 그냥 fashion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옷 하이 couture fashion이니까 high fashion 옷 couture는 원래는 이제 아마 예전에 그 굉장히 부자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그런 옷들을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아마 명품 브랜드들이 그런 옷 구찌를 많이 이제 이름을 달고 컬렉션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럭셔리 브랜드랑 동의어로도 옷 구찌를 쓰는데 제가 계속 지금 불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옷 구찌를 어떻게 하냐면 옷 구찌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냐? 첫 번째로 되게 저는 좋아요. 네, 저는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불어도 알파벳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영어도 알파벳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옷구찌를 보면 미국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네,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식으로 발음하겠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haute coutu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aute couture. 네, 전혀까지는 아닌가요? 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는 불어로 haute couture를 미국인들은 haute coutur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랑스 브랜드들을 오늘 좀 배워볼 거예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프랑스 브랜드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에르메스입니다. 네, 에르메스 많이들 아시죠? 많이들 사고 계시나요?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는데, 에르메스는 역시나 프랑스 브랜드고, 근데 이게 아마 그리스어가 어원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브랜드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먼저 보고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영어로 Hermes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에를 좀 더 강조해서 Hermes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브랜드 이름은 사실은 디자이너의 이름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성, surname. 근데 이 surname을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발음해야 돼라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양하게 발음해도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워낙 알파벳은 또 제가 그 이전 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이미 한 단어라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르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사람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발음할 경우가 많습니다. 즉, 너 왜 이렇게 발음 이상해? 라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Hermes, Hermes. 근데 이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원어로 Hermes 이렇게 합니다. 원래 R이 발음이 있어요. 영어로 그 불어로 그 R이라는 그 알파벳 단어는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rmes로 발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샤넬. 여러분들 샤넬 아시죠? 샤넬 워낙 유명한 화장품도 있고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다양한데 이 역시 샤넬 역시 디자이너 이름이죠.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 디자이너 이름을 딴 거고, 코코도 애칭이죠. 원래 이름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르게. 근데 어쨌든 코코 샤넬의 성인 샤넬. 샤넬을 미국 사람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바로 샤넬라고 합니다. 샤넬. 뭐 비슷한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전 회에서 이전 에피소드를 확인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외래어 표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다. 즉 샤넬, 원래 샤넬의 그 나라 발음은 뭐가 있겠죠? 그거와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 한 발음하고 미국 사람이 그거를 발음한 발음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우리나라가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샤넬은 영어로 샤넬 이렇게 발음하고 불어로는 샤넬 이렇게 합니다. 똑같죠? 샤넬, 샤넬 이렇게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까르띠에입니다. 네, 까르띠에 많이 아시죠? 까르띠에는 또 보석으로 유명하고 이따 보석 얘기도 좀 하겠지만 보석을 까르띠에를 저는 개인적으로 까르띠에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발음이 좋은 게 아니라 까르띠에를 미국 발음, 영어 발음이 저는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냐? 까르띠에는 미국식 영어로 Cartier라고 합니다. Cartier. 네, 비슷한가요? 까르띠에랑 Cartier 비슷한가요? 별로 안 비슷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까를 미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건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Cartier. 왜냐하면 CAR이잖아요. CAR이니까 CAR이 영어로 car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출발 자체가 car, 우리 자동차 할 때 car에서 시작해서 이제 TIER인데 이거는 원래 미국은 tier이라는 이가 있어요. ti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Cartier이라고 할까요?
근데 미국 사람들 또 특징이 약간 불어나 뭐 유럽 쪽 언어잖아요. 그러면 약간 EA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Cartier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다음은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 많이들 아시죠? 루이비통은 역시나 그 TT의, 그러니까 불어로 TT가 이제 뜨, 그래서 똥이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아까 까가 영어로 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쌍디귿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티귿이 돼요. 아까는 쌍기역이 여기서는 키역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미국 영어로 루이 비턴이 되겠습니다. 루이 비턴. 루이 비턴. 저는 이렇게 발음하면서도 되게 이 소리가 되게 좋아요. Cartier, 루이 비턴. 그러면 루이 비턴은 루이 비통은 불어로 어떻게 할까요? 원래 불어로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겠죠. 그래서 루이 비통 이렇게 합니다. 루이 비통, 루이 비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크리스찬 디올이죠. 크리스찬 디올 되게 좋아하는데 네, 디올 옷무도 있고 디올 이제 여성복도 있고 이것도 사람 이름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은 영어로는 비슷하겠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리스찬 디올. 근데 이거를 불어로 원래 불어로 하면 저는 이 발음할 때마다 좀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인데 제가 프랑스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면 이제 크리스찬 디올 또는 영어로 크리스찬 디올은 불어로는 크리스티앙 디올 이렇게 됩니다. 이 앙을 할 때 이게 앙이죠. 여기 불어로는 앙 할 때가 좀 잘 안 돼요. 크리스티앙 디올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티앙 디올. 네, 되게 어색한데 넘어가시죠. 다음에 입생로랑입니다. 입생로랑 맞죠? 입생로랑. 입생로랑도 프랑스 브랜드인데 미국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Yves Saint Lauren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Yves 그다음에 Saint가 있으니까 원래 영어 단어에 Yves Saint Laurent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불어는 이게 이제 불어 프랑스 브랜드니까 Yves Saint Laurent 이렇게 됩니다. Yves Saint Laurent. 왜냐하면 Saint Laurent는 그 두 단어가 그 사이에 다시가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Yves Saint Laurent, Yves Saint Laurent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랑스 브랜드로는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프랑스 브랜드가 아니에요. 일본 브랜드인데 일본의 그 디자이너가 그 만든 브랜드인데 꼼데 가르송이라고. 이거 왜 일본 브랜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브랜드 이름이 불어입니다. 꼼데 가르송. 그래서 뜻은 꼼이 like예요. 뭐뭐 같이. 그다음에 가르송은 소년이에요. 소년 보이. 그래서 like boys가 되겠죠. 네. like boys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약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된 소리가 이 뭐라고 하나요? 이게 뿌면 프, 끄면 크, 뜨면 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껌으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껌 대 가르송은 영어로 comb de garçon 이렇게 됩니다. comb de garçon. 빨리 하면 comb de garçon. 이렇게 발음을 많이들 하시고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 이것도 불어기 때문에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comme des garçons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mme des garçons like boys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딱 두 개만 할 텐데 하나는 얘는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새 굉장히 핫하거든요. 여러분 구찌 아시죠? 구찌가 요새 굉장히 어쩌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를 영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타겟으로 굉장히 그 바이브런트한 컬러,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잘 나올 만한 구찌 매장 인테리어도 디자인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한 덕분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구찌가. 그래서 아마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번에 명품 아울렛을 갔는데 그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줄이 긴 게 구찌 매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찌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구찌, 미국도 구찌, 뭐 이탈리아도 구찌겠죠?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구찌를 말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구찌에 아까 말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이제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지금은 구찌 밑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보통 우리가 칼 라커펠트처럼, 카를 라커펠트, 그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뺐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역사를 보시면 샤넬의 거의 그냥 아이콘이죠. 근데 칼 라커펠트는 출발을 아마 모르겠어요. 완전 어렸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해진 거부터 보시면, 그때부터의 일생을 보시면 일단 팬디의 디자이너로 시작을 오래 했고, 그 뒤에 이제 샤넬로 넘어와서 거의 뭐 샤넬 왕국을, 라커펠트 왕국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분은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산드로 미켈레도 구찌의 CD이지만 나중에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저희가 프랑스 브랜드들 많이 봤는데 딱 한 글자씩이죠. 그러니까 아마 성 같은데 뭐 Hermes, Chanel, Cartier, Louis Vuitton, Christian Dior, and Yves Saint Laurent, and Comme des Garçons. 이렇게 Comme des Garçons 빼고 Yves Saint Laurent 빼고 루이ヴィ톤, 크리스천 디올 빼고 왜 이렇게 많나? 네, 제가 원래 말하려던 거는 한 글자가 많다고 했는데 한 글자가 지금 세 개네요. 근데 한 글자짜리도 많아요. 펜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두 글자,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을 다 말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 임페리오 아르마니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알레산드로 미켈레는 이탈리아잖아요. 제가 이탈리아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서 발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알레산드로 미켈리라고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알레산드로 미켈리, 알레산드로 미켈리.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발음을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미국 애들도 왜 그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레산드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탈리아로 하면 알레산드로 드로가 되겠죠. 그래서 알레산드로, 그다음에 미켈레인데, 미켈레에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예외가 너무 많지만 E로 끝나면, E로 끝나는 단어가 이 발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에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E로 했잖아요 방금. 알레산드로 미켈리, 미켈리. 근데 아니에요. 이탈리아로는 E가 아니고 에예요. 그래서 알레산드로 미켈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는 알레산드로 미켈레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돌체 앤 가바나가 있죠. 돌체 앤 가바나. 이것도 영어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Dolce and Gabbana 이렇게 하면 되시고, 이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Dolce e Gabbana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방금 혹시 눈치채셨나요? 원래 그 돌체와 가바나 사이에 and잖아요. 돌체라는 디자이너와 가바나라는 디자이너 두 명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운데 and가 있는데, 이탈리아어로 and가 아니고 에인가 봐요. 저는 이탈리아를 모르지만 불어로도 and가 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탈리아어와 불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는 dolce e gabbana 이렇게 하면 되고, 돌체는 스위트란 뜻이래요.
이름 성이 스위트한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브랜드 딱 하나만 갖고 왔어요. 시간 관계상 버버리입니다. 버버리. 버버리는 영국 브랜드고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저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 발음을 정말 완전 제 기준에 완전 다르게 하고 네,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BUR 이잖아요. 그럼 burr. 미국 사람 기준에 BUR burr. BERRY인데 BERRY잖아요. 체리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베리, 체리.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cherry, ferry.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버버리를 어떻게 할까요? Burberry.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Burberry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미국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그 나라 발음을 좀 존중해 주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잖아요. 되게 웃기지만. 네, 근데 영국식 영어는 Burberry 이렇게 합니다. Burberry.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BUR을 R 발음은 영국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카처럼 카 R 있는데 카 R 발음 안 하잖아요. 버도 똑같아요. 그래서 버. 그다음에 BERRY가 이제 영국 영어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RY로 끝난다. 에리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리 해요. 에를 아예 말려버리고 그냥 리. 대표적인 게 영국의 지명 중에 캔터베리라고 있어요. 캔터베리. 제가 영국 가서 놀랐던 게 이거 어떻게 읽나요? 아마 미국 사람이면 Canterbury, Canterbury로 읽겠지만 영국 사람은 Canterbury. 지금 B-U-R-Y로 끝나거든요. 그럼 berry 하던 거 아니면 bury를 해야 되는데 또 아예 없어요. Canterbury.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상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Burberr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버버리라고 적은 게 아마 그 원어랑 비슷하게 하려고 벌베리라고 안 적고 버버리로 적었나 봐요. 버버리.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프랑스 브랜드 Hermes, Chanel, Cartier, Louis Vuitton, Christian Dior, Yves Saint Laurent, Comme des Garçons. 이탈리아 Gucci, Alessandro Michele, Dolce & Gabbana, Burberry 되어 있고, 자 끝내기 전에 저희가 지금 벌써 19분이네요. 일단은 오늘 편집 없이 그냥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jewelry와 jewelry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답을 말해버렸어요. 주얼리라는 게 있죠. 보석이라는 데 주얼리. 주얼리가 저를 굉장히 놀라게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영어로 그냥 주얼리예요. 그래서 주얼리를 발음하면 jewelry 하면 돼요. 그 을 발음을 jewelry, jewelry, jewelry 하면 되는데 지금 그 jewelry 여기쯤에 제가 쓰겠죠. jewelry 그 다음에 발음이 아예 다른 게 있어요. jewelry 어떠세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jewelry, jewelry, jewelry 사실은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jewelry?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있는 jewelry는 jewelry로 발음하거나 아니면 jewelry로 합니다. 정말 제가 이전 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영어는 English is so messed up in a good way, but it's so messed up. 그러니까 이 단어 어디에 jewelry가 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음하는 제 입장에서는 편해요. 왜냐면 jewelry 왜냐면 을 해서 해야 되니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jewelry 하면 그냥 줄러리잖아요. 줄러리 얼마나 편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해주긴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발음이죠. 그래서
jewelry는 스펠링이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하고 발음도 jewelry인데 요 jewelry 스펠링만 봤을 때는 jewelry도 되지만 jewelry도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굉장히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영화배우 또는 철학자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발음들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발음되지? 하는 것들을 갖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Good night everyone.